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이거 오늘 읽어가지고 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셨죠. 네. 일단 외환죄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빠졌어요. 네. 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외환죄 빠진 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처음에 외환죄를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새로운 이제 혐의를 더 추가시켜 가지고 정말 빼박 캔트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왜? 형법 92조입니다. 형법 92조에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판례도 없습니다. 외환 유치죄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과 짜고 우리나라를 팔아넘긴다. 외국과 짜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판례가 있습니까? 옛날에 왕조 시대나 조선 시대 한 6, 700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고군이 이제 침략할 때 그 길을 안내해준 우리 조선족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쪽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외환 유치죄가 해당될 수 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근대화되고 근대 헌법이나 근대 법치국가 된 이후로는 외환 유치죄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판례조차 없어서 개념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구성 요건이 뭐냐? 크게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블라블라입니다. 자, 여기서 외국과 통모가 중요합니다. 자, 북한이 여러분 외국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걸 여러분 헷갈리는 경우 많은데, 자,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은요, 외국이 아니고 불법 국가 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불법 단체. 헌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면 불법 단체입니다. 네.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정상에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잠시 국가의 지위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외국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적국이라고 보는 것이 더 헌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맞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모입니다. 통모를 하려면요, 사실 지금 북한과 통모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비교하면 누가 더 통모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말을 맞아봤자 뭐 대북 선고마다 걸린 사람이 대북 선고마다 걸린 사람 아닙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보를 한다면 통보를 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굉장히 적국으로 보고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대북 그다음에 핵 미사일, 그다음에 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고 정보를 주려고 그러고 실제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 만나려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돈 줄게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통모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통모가 쉽고 윤석열 전 대통령 통모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외국과 통모라는 이 두 가지 구성 요건 자체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환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외환죄 적용하려면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드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는요, 우리가 드론을 이제 북한에 보냈으니까 평양에 보냈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통모가 되려면 우리가 보낼 테니까 너네가 못 이긴 척 우리한테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 전쟁 한번 뜨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시 통모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왜냐? 지난 3년 전인가요? 먼저 북한에서 어떻게 했죠? 드론을 내려보냅니다. 드론을 파주 통해서 자유를 따라서 쭉 내려보내가지고 광화문하고 용산에 가서 1시간 동안 그렇죠. 정보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내려보낸 북한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안보 실패했다고 우리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자, 원인 제공자를 탓해야죠. 우리를 그렇죠. 침략 당한 우리를 비판해 말이 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압니다. 북한이 포탄에 10발 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분들 없죠. 바로 대응을 하는데 몇 배입니까? 3배, 5배로 대응하라고 우리 군대에서 다 그렇게 훈련을 배워서 우리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고 있습니다. 10발 쏘면 우리는 30발, 50발 보복을 해가지고 상대가 추가적인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군사 매뉴얼입니다. 선조치 후 보고하도록. 선조치 후 보고죠. 그러니까 10발 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10발 쏘면 일단 50발 던져 쏴.
50발 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런 식의 지금 군사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드론을 내려보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드론을 평양에 올려보내가지고 김정은 머리 위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올려보낸 드론이 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너를 여차하면 너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은요, 북한은요 겁을 먹습니다. 야, 우리가 내려보내면 쟤들 내려볼 수 있구나, 우리가 10대를 내려보내면 쟤들은 30대를 올려보내구나 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도발을 억제하고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드론 올려보내는데 이거를 외환으로 엮어서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던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외환죄를 굳이 엮지 않은 이유가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엮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수요일 날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오늘 펜앤마이크 9시 시간 말고 6시 반에 그 최대현의 이것이 뉴스다 출연해가지고 왜 기각인지 쫙 설명을 했는데,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기각되잖아요. 기각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외환죄로 다시 청구합니다. 그러려고 하나 남겨두지 않았냐가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이 되면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6개월에서 뭐 2달 더 붙이면 이제 8개월인데 그때쯤 다 됐을 때 추가 기소해요. 별건 기소 해가지고 또 시간 늘리고 또 시간 늘려요.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괴롭히기로 뭐 그냥 한꺼번에 기소를 하면 되는데 쪼개기 기소라 그래서 이거 기소하고 6개월 차니까 또 이거 기소하고 해가지고 2년 몇 개월 동안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했거든요. 그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외환죄나 다른 것들도 안 빼놓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영장 청구서를 보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다 써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닿는 거에 대해서 중대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외환죄나 이런 중요한 거를 빼놓은 게, 다시 한번 이번 실패하면 제재 청구를 영장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가둬두고 별건 기소를 계속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죠. 수요일에 있는데 그때 영장 이제 실질 심사할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에 대기하느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만약 영장 나오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수감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이제 그 영장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 받아가지고 그 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판사가 영장 기각했어요. 근데 구치소에 그거 한 24시간도 안 있었는데 나오면서 무슨 뭐 지팡이 짚고 뭐 이렇게 내가 고생했다 뭐 이러고 있어. 진짜 그런 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쇼는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나오려면 아프면 아프고 안 아프면 걸어가는 거고, 그죠? 이런 분이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은 구치소에 잠깐은 계셔야 됩니다. 지팡이 짚는 모습을 그때 딱 한 번 보여주고 한 번도 지팡이 짚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 황당했어요. 한마디로 쇼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재명 그 지팡이 짚은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그 영장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이제 그 영장 심사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한 6시간 있다가 풀려나거든요. 그냥 누워 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쵸? 누워서 뭐 책 보고 있다가 풀려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지팡이 쥐고 나오는 정말 어이가 없는, 제가 또 다른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이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뭐 국무위원들 왜 안 불렀냐,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그 표결권을 방해했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연락이 안 닿은 사람도 있고 멀리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고, 그 비화폰에 대해서 삭제를 왜 지시했냐,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비화폰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건 맞고, 이 비화폰이라는 게 자동 삭제가 되나 봐요. 그 자동 삭제 기능이 이틀인가 3일 뒤에 자동 삭제됩니다. 자동 우리 가끔 쓰는 뭐 다른 앱처럼 자동 삭제가 돼서 어차피 삭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들 입장은 아주 소설을 써놨다. 그 6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고 아주 그냥
소설을 써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중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게 16페이지예요. 네, 자, 보통 구속영장 필요성을 설명할 때 이게 짧으면 한 장, 네. 길어봤자 서너 장밖에 안 네, 됩니다. 네. 주소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게 네. 핵심이에요. 네. 집이 주거지가 없다, 집이 없다, 주거지가 없다. 특정되지 않는다. 예를 네. 들면 찜질방에 계속 돌아다니면 잔다.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디서 잡니까? 주소지가 명확하죠. 네. 바로 그 대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증거인멸요. 지금 이미 압수수색 다 끝났습니다. 했어요. 그 네. 관련자들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할 게 더 없습니다. 네. 증거인멸이 없죠. 또 하나 도주를 얘기하는데 네. 이건 정말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도주를 지금 경호원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네. 도주를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뭐 전국으로 도주를- 해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산책만 하더라도 네티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지금 걸어만 다녀도 지하 1층 상가만 나가도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되지 네, 않습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걸어다니는 셀럽이세요. 근데 네네네. 어딜 도주합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이번 영장 청구는 제가 많은 특검들 사건을 보면 영장 청구하겠네라고 이해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일반 사건도 저거는 검사가 영장 청구하겠는데? 네네. 근데 이번 영장은 정말 특검이 영장 청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사실 약간 느낌이 재청구. 네, 나 네. 사실 느낌이 좀 왔던 네. 게 이 두 번째 소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두 번째 소환할 때 부장 검사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박총경이 네. 이제 경찰이 들어왔다가, 네.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체포영장 네. 그 집행한 거 방해했던 거 네.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두 번째 소환 들어갔을 때는 박총경이 하지 않고 네. 부장 검사가 오고 박총경 옆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박총경이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 체포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그 총경이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없죠? 맞아요. 경찰은 못해요. 그 경찰 네, 네.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장 검사가 이거를 조사한 거 보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청구를 하겠다. 청구를 하려고 박청경은 옆으로 빠지고 아. 부장 검사 때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왔었는데 정말 그 느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영장의 풍경을 말씀드리자면 검사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일반 사건 뭐 무슨 음주운전이든 뭐 절도든 폭행이든 집이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은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휴대폰도 없는 사람들 청구하는데 검사는 잘 안 나오고 그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경찰들이 와서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판사분들이 그 검사하고 얘기해야지 경찰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저는 요런 판사님을 한번 봤어요. 어떤 판사님이 이제 제가 들어간 사건인데 제가 영장 기각됐죠. 기각됐는데 제가 아니 이 사람을 왜 잡아놓냐라고 막 썼고 근데 판사님이 이제 의견서를 읽더니 뒤에 방청석에 앉는 경찰분한테 왜 잡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 이러이러한데 왜 잡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분이 이제 이러이러해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왜 잡아온 거지? 이게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자 영장이라는 게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구조인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일 이번에 그럼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번은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판사님이 물어볼 수도 있죠. 뒤에 저기 판사- 박청경 앉아 있으면 네. 왜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 이 검사한테도 아니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해서 뭐 혐의점이 소명이 안 됐다. 명확히 소명이 됐습니까? 이러한 뭐 죄명에 대해서는 뭐 이미 국민들이 낱낱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게 똑같은 있습니까? 사유로 영장 청구 못해요.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 의하면 재청구, 그러니까 재구속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이 있고 재구속과 재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석방을 했다가 보석으로 석방을 했다가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1. 도망한 때 도망하다 잡힐 때 이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네. 3.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그러면 이게 법령에 1, 2, 3, 4가 돼 있으면 영장 청구서가 목차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도망했습니다. 2. 도망하지 않았지만 도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출석에 응하지 안 나왔다. 이렇게 목차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약간 목차가 두서없이 좀 써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뭐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을 한 게 영상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네, 보기에는 지시. 그렇죠. 네, 네.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본이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바로 너무나 많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함량 미달의 후보가 네.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를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선 돌리기, 물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음 주 월화수가 벌써 지금 인사청문회 있죠.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네, 네. 14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내란 혐의를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김 여사 관련된 뉴스거리가 아마 그 다음 주 대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선 돌리기용 그리고 내란이라는 거 프레임을 더 씌워서 악마화시키용 이 용도로 해가지고 장관들 인사청문회 다 통과시키려는 그런 지렛대로 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